자, 이어서 VDT 증후군부터 보겠습니다. VDT 증후군이라는 건요, 영상 단말기 증후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 이 지금 작업에 대해서 우리 근골격계의 질환이 상당히 좀 올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모니터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또는 이 뭐 지금 의자와 이 그 키보드 간의 뭐 높이가 뭐 불안정하다. 뭐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있을 텐데, 자, VDT 증후군의 그 피해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각종 근골격계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의 장애 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건조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또 피부 증상 올 수 있겠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전자파로 인한 장애 등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VDT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뭐 컴퓨터 모니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이 문제에 실릴 정도로 뭐 정리된 내용들은 없는데, 그게 추후에 좀 정리가 되고 문제화가 될 시점이 된다고 하면 그 추가를 해가지고 재촬영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피해는 좀 정리를 했고, 거기 각각의 뭐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증상, 눈의 장애, 피부 증상, 뭐 스트레스, 전자파 장애 관련된 뭐 세부 뭐 증상들은 한번 읽어보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하고 거북목 증후군 나와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건데 우리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과다한 우리 VDT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목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 저도 좀 거북목이 있는데, 자, 이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는 이 증후군도 VDT하고 연관이 있겠죠. 자, VDT 영상 단말기 취급 작업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요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오진 않지만은 자, 수치를 좀 바꿔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한번 읽어보게 해보겠습니다. 작업 시간은 아까도 나왔었는데 하루 4시간 이내로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작업했을 때는 반드시 10분을 휴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짤막짤막한 휴식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정말 신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 높이는 조절 범위가 60에서 한 70cm 정도 되게끔. 그 다음에 키보드 조건은 두께는 한 3cm 정도, 각도는 5에서 15도 정도로 해줘야 되고요. 의자 높이는 조절 범위는 35에서 한 45cm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범위를 두고, 깊이는 이제 38에서 42, 의자 폭은 40에서 45, 또 등받이 형태, 뭐 책상 다리 공간, 뭐 손목 지지, 화면 높이, 화면과의 거리, 눈 높이, 허리 자세, 팔꿈치, 조명, 뭐 반사광, 팔의 각도, 배경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자, 우리가 배워서 뭐 합니까? 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우리 다 컴퓨터는 하시잖아요. 그죠? 컴퓨터의 어떤 조절을 요대로 한번 조절해 보시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좀 부하가 좀 줄어들고 이제 좀 피로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좀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번씩 해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동 생리로 가보죠. 자, 노동 생리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때 그에 따른 우리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체의 어떤 작업 능력의 한계까지도 어떨 때 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을 갖다가 노동 생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걸 뭐 다 배우면은 너무나 뭐 생물학적인 파트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요. 자, 산업위생에서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혐기성 대사예요. 이거 뭐 요새는 너무나 뭐 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홈트라든지 이러한 이제 뭐 어떤 생활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화돼 가지고 혐기성 대사하면은 이제 뭐 무산소 운동의 개념이다라는 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력을 많이 좀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지금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작업에서 발생하는 대사 이런 거를 이제
혐기성 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를 일단 근본적으로 이용을 합니다.